자, 4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일신년간 점유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갑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이 된 거죠? 20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명의로 이전되었다.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에서 병으로 뭐죠? 소유권이 넘어갔죠.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병에게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뭐 된 건 아니에요?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1번은 X죠. 따라서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요게 맞는 지금이고 요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아무튼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만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은 병에 대한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고요. 넘기셔서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 시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한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요 시점을 또다시 새로운 기산점 삼아 또다시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뭐 할 수 있게 되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어야 비로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 A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을은 갑에 대하여 A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시효가 기산된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갑이 얻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까지가 맞아요. 자, 일단 우리 생각해 볼 것은 20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갑에게 아직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청구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갑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가 되죠? 수급하죠. 언제부터 소유자라고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따라서 점유 기간 동안에 갑의 사용이익도 뭐가 될 수 없어요?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나아가 갑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갑이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1번은 정확히 맞죠. 2번 갑이 A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0년이 경과해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갑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3번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채 A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했어요. 그러면 갑이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뭐 했죠? 처분한 거죠. 그럼 어차피 갑이 가지고 있던 것도 채권이고 병이 갖게 되는 것도 뭐죠? 채권이니까 병이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에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병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의 취득시 완성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4번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을이 A 토지를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파남은 것이 아니라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정에게 처분하고 정에게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갑은 정에 대하여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요. 5번 갑이 취득시효 완성 후 A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란 그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몇 년 지나야지만요. 10년 지나야지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6번입니다. 갑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을이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죠. 지금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고 20년이 지났지만 자기 앞으로 아직 뭘 안 하고 있죠? 등기는 안 하고 있네요. 1번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시효 취득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2번 위에 1에서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 맞죠?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니까요.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X.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되지.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4번입니다. 을의 X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유로 병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무엇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물론 원인은 뭐죠? 불법행위죠. 5번 X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을이 갑에 대하여 시효 취득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었다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갑을 병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까지 일단 끊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필지 토지가 있고요. 갑을병이 각 지분이 3분의 1씩인데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갑이 혼자서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환 청구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게 되고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해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뭐로 바꿔서 생각하시라고요? 자동차로. 갑을봉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맨날 갑이 혼자 타고 다닌다면 을은 갑에게 나좀 타자는 의미에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물론 뭐죠? 가능하다는 거 쉽게 이해되실 거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거든요. 따라서 판례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결국은 기역 리을인 거죠. 기역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리을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죠? 일부에 대한 권리의 반복적인 사례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4분의 1 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임대하는 거 관리행위죠.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물론 임대를 관두는 거, 임대하는 것도 관리행위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뭐죠? 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로 결정해야 돼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을과 병의 지분을 합쳐봤자 딱 반수죠. 과반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2번 갑을 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X죠.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억지로 만든 지문이죠. 공유 지분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4번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면 이 등기를 말소로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고 맞는 지분이고 조심할 것은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9번 문제입니다.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인데 일단 문제의 핵심은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1번 병이 갑으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병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한다, 임대한다, 이용행위고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2. 그럼 갑은 독자로 제3자 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 가능하고요. 따라서 병은 적법한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소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3번 X 토지에 관한 정명의로 원인무의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되어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이러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무가 X토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익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 변경행위죠. 변경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일단 이제 지상권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지상권은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내는데 한 문제는 반드시 내고 때에 따라서는 뭐죠?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일반 지상권이죠. 지상권이 뭐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목적에는 제한이 있는데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여기서 개념이 항상 잊지 말 것은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라면 그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다. 따라서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요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죠. 동의하시나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을 판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죠?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은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이러한 자유는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이죠.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대한 특약이 있어야 돼야 지료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2년분인데 2년분의 지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분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땅 주인이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된다고 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가 돼야 돼요? 2년치가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인데 일단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죠.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최단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최단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죠? 5년이 보장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이 됐습니다.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획복구,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된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내 건물 때려 부신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죠. 다만 소멸 사유가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안 해도 되고요.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항상 조심할 것은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된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합니까?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죠. 이 정도. 그죠?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 해가지고 첫째, 구분지상권이죠. 개념은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이고요. 수험적으로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수목은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지상물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 따라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그럼 뭐죠? X가 된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이외의 다른 권리, 타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 타 권리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까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상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일단 분묘기지권의 개념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에 발생하려면 발생 원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든지, 아니면 20년간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 시효하든지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쓰게 되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의 부존재죠. 일멸을 거래하는데도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이 없으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분묘 기재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두 번째, 성립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신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분이 존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간수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없죠. 따라서 등기할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일반적인 거, 뭐 봉분이 있으면 봉분 밑바닥 땅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요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뭐죠? 확장이 된다는 말은 적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합장이 금지가 된다. 따라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뭐 할 수 없죠? 합장할 수는 없고요.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기간이 있다면 약정기간 동안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약정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지비가 관한 특약이 없다면 분묘기지권도 지려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니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죠?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진 않고요. 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타 사유를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 제외되는 거죠. 최근에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만들어냅니다. 제외되는 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의 실효죠.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기서 답을 잘 안 만들어냈는데 최근에 제가 올해 그 시험들을 보니까 뭐 감정평가사든 변리사든 주택관리사든 여기서 답을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해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죠? 발생하게 된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건 또 우리가 아마 또 다음 주에 또 볼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을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는 없죠? 철거할 필요는 없다. 주의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 같아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 시다.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에 같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판례죠. 첫째, 토지와 다른 말하면 대지죠.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라는 말이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이 설정됐고요.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키가 되는 거 두 번째는 공동입니다. 그죠? 원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근데 건물과 토지에 뭐가요?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토지의 양수인에게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는데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일단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을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건물의 양수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건물의 양도인인 전 소유자가 여전히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양도인을 대의회에서 지상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까집니다. 여기까지고 이게 결국은 한 문제 내지 뭐죠? 두 문제짜리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으려니까 또 그렇게 많네요. 그죠? 자, 문제 풀어보자. 167페이지 1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5점. 왜요?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요.
2번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구분지상권이 나오면 항상 조심할 것은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수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수목이 빠져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걸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돈 갚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소멸된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는 채장기간의 제한이 없다. 5죠. 채장기간은 무제한이고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존속한다. X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 약정이 없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른 거죠.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이면 15년, 기타 공작물이면 5년인 것이지 무제한인 것은 아니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지상권을 임의로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지상권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오고요. 4번 지상권은 지료를 그 요소로 하지 않는다. 맞죠.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점. 답은 뭐죠? 2번이네요. 넘겨보시면 3번입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맞죠?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이 뭐라고요? 원상회복입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이에요. 2번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죠?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죠? 자, 갱신 청구를 거부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성질은 뭐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소멸한 원칙 원상 회복하되 누군요?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신이 난입 판란 의미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누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든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죠. 따라서 5번이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X. 구분지상권에서 뭐는 빠집니까? 수목은 빠집니다.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지문은 뭐죠? 반복이죠. 5번 문제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는 그러면 땅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고요. 이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조심할 것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안 읽어볼 건데 3번은 이렇습니다. 임목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임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4번도 안 읽어볼 건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5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에 관한 등기 없으면 대지 소유자의 이를 주장할 수 없다. X. 모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뭐죠?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6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반복적이고요. 2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까지 끊어볼게요. 자, 어디 나와 있네요? 여기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므로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건물은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2번인가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견이다. X입니다.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건물 양도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이 있고요. 따라서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회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진다. 맞죠?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4번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았다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이란 말은 건물이 지을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그죠? 법정지상권이 뭐라고요? 같았다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건물을 매수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A가 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B에게 증여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로 합의한 경우인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요. 건물에 관한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읽어본 것은 철거 특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거하고 바로 새 건물을 뭐 하기로 했어요? 신축하기로 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건물을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소유하겠다는 뜻이고요. 철거 특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A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다시 말하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그중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건물에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성립한다. 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이죠. 다시 한번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철거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뭐죠?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에 속하게 되면 신축 건물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고, 요거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3번. 법정지상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건물만이 매도됐다라는 말은 건물만이 매도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5번입니다. 건물이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제3자의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 소유임을 전제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과 토지 소유가 어떻게 해요? 같았다가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만 제3자에게 명의 신탁했다면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죠?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취득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답은 2번이죠. 넘겨보시면 8번입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다. X. 수목은 빠지죠. 9번 문제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는 이유로 20년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 수여하게 되는 것은 분묘기지권이지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닙니다.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X입니다. 타주 점유죠. 3번.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X고요.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지루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도 원칙이 뭐죠? 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X입니다. 약정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뭐죠? 계속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10번입니다. 제사주재 장남갑은 1985년 의뢰토지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하는 해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의 분묘기지를 점유하며 분묘 후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묘를 설치한 지 몇 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 수했고요. 따라서 묘를 이장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취득한 것은 뭐죠? 분묘기지권이지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X. 어떤 형태든 뭐 할 수 없죠? 합장할 수는 없고요.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오, 맞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분모기지권도 무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우리 어디로 갈 거죠? 우리 이제 뒤에 심화 사례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페이지 185페이지로 갈 겁니다.